시의원 17명 중에 14명이 의회에서 쫓겨났어요. 시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정말 처음 있는 뭐 욕설도 나오기도 하고 욕탄전까지. 무협지인가요? 정말 역대 최악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닥치고 민생. 의원님들 일단 우리 좀 살고 봅시다.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뒷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낱낱이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인기 있는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중에 연예인들이 이렇게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좀 슬프지만 많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사회 현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 금융권 경영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나 혼자 사는 인구가 올해 기준 처음으로 우리나라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그게 비중으로 보면 30%, 역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거예요. 전체 인구 중에. 연세가 든 분들도 막 이혼이나 사별 이런 것 때문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하고 독립해서 충분히 혼자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혼자 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이제 가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도 많고 뭐 이렇게 2인 가구가 되고 나중에 그게 출산까지 하면 3인, 4인 가구가 되는 건데 좀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지금 결혼을 저 빼고는 다 한 5명 친구가 다 안 했는데 왜냐하면 일단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두려움 자체도 또 1인 가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까 앞서 나온 것처럼 20, 30대 1인 가구가 되게 많거든요. 뭐 이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 친구들을 봐도 참 1인 대부분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한 3배 정도 만들었다는 통계도 나와 있는데 이 혼자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론.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 대학 생활부터 집을 떠나서 한 10년 정도를 거의 혼자 생활했어요. 물론 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룸메이트가 있긴 했지만 뭐 일단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달랐기 때문에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뭔가 해방감, 뭐 자유를 얻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살다 보면 이게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하면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외로워지고. 근데 과연 지금 20대나 30대나 혼자 사는 분들이 정말 100%다 만족을 하고 살고 계실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요. 10명 중 6명이 만족을 한대요. 그래도 과반 이상이네요. 네, 근데다가 이제 그 중에서 주거가 안정된 사람은 4명 중 3명꼴로 만족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대인 접촉 줄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놀이 문화에 점점 익숙해지니까 맞아요, 이 맞아요. 속도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 독신세 내야 된다. 아이 많이 낳게 하려면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세금 이야기까지 더 나오고 내야 된다.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지면 인구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제 제가 이 멘트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저도 한 번씩 혼자 지내고 싶어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편집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일본 남들의 마음은 똑같나 봅니다.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 편집된다고 해서 그냥 해봤어요. 네, 뭐 앞으로 뭐 이러한 사회 현상을 보자 하니 좀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더 늘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인간은요 이렇게 좀 무리 속에서 함께 이렇게 저희처럼 하하호호 웃을 때 조금 더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자주자주 모여주시고 너무 혼자만 있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적 대상국은
오늘 호명하겠습니다. 김효진 의원, 이용식 의원, 이종계 의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76회 양산시의회 임시 제1차 본회의 부끄럽지만 사내를 선포합니다. 전체 17명 의원 중 14명이 의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무소속 의원 1명을 제외한 여야 의원 전원입니다. 양산시의회 영상 보니까 더 그런데요. 정말 역대 최악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시의원 17명 중에 14명이 의회에서 쫓겨났어요. 네, 맞아요. 참. 이게 좀 어떻게 이해가 안 보면 되는데. 네. 사상 초유의 사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의회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 네. 이거는 시의회가 아닌 뭐 어디 진짜 동네에서 모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잘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양산시의회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의회에서 전체 17석 가운데 9석, 9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네. 과반수를 이미 넘기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의장 후보 선출을 두고 이제 후반기 의장 선출을 말하는 건데 의장 선출을 두고 이제 내부에서의 어떠한 갈등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박일배 의원이 의장 후보에서 일단 탈락을 한 다음에 일단 민주당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 이제 당에서 이탈을 한 거죠. 박일배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민주당에서 이탈을 했다는 이유로 탈당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박일배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 지금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 무소속 박일배 의원은 국민의힘과 당연히 이렇게 함께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공동행보를 하면서 의회 구도가 또 눈에 띄게 이렇게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하소설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지난 6월 25일 진행된 양산시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투표 과정에서 네.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이었을 거예요, 이름이. 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감표위원, 즉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그 네. 의원에게 그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정숙남 의원이었는데 네, 네. 그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보여주는 행위를 했다고 한 거예요. 어.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을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이게 이제 고소를 울산지검에 고소를 했는데 네. 거꾸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다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을 맞고소를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무협지인가요? 여기에다가 상임위원회 원구성에서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이때 의회 운영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뭐 이제 박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야당의 요구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좀 포함시켜 달라라고 말을 했는데 민주당이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구성 합의조차를 못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야당 주장대로 이제 박일배 의원을 또 포함한 내용의 소정안을 또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의회 운영이 5명 가운데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이제 2명씩 배정을 하고 또 무소속 1명을 포함한 무소속이 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안을 또 새롭게 요구를 하면서 또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하지만 소정안에 보면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으로 또 구성이 안이 나오고 제가 설명하는 저도 이제 진짜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또 야당이 또 반대표를 던지면서 파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시 의회를 맡고 있는 기관장도 당연히 해야 될 조치를 했던 것인데 지금 도리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당론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양산시의회 게시판에 국민의힘 이상정 부의장이 청탁금지법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글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원이 올라왔으니까 임정섭 의장이 이 게시글을 보고 네. 이렇게 의혹이 관련돼 있고 이거 수사를 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의사 결정권에서 일단 빠져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 중에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은 거꾸로 그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또 냈어요. 그 아까 이제 무소속 의원 포함해가지고 역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자 이제 임 의장은 청탁금지법 의혹을 받은 의원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선동을 해서 거꾸로 나를 공격한다 하면서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부의장을 제척시키고 계속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뭐 의회 문을 닫고 진행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산회가 됐어요. 아무것도 일 처리 못하고. 네, 네. 예,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하고 8명이 들어가서 다시 개의를 하고 산의를 한 자체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의회문을 의회 사무국 국장한테 시켜가지고 다 걸어 잠그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봐서도 의장이 참 도를 넘는 직권남용으로 이제 이번에는 이상정 부의장이 복귀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임정섭 의장의 불신임함이 상정된 것을 이제 의결을 한 거죠. 결정을 냈고 그래서 참석 인원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불신임안이 상정이 됐고요.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된 것은 사실상 1991년 시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도 좀 처음 들어보기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 불신임안은요. 임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8명 전원이 집단 퇴장을 한 다음에 네. 물론 뭐 그 앞서 과정에서 또 어떠한 의견이 잘 조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전원 퇴장을 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무소속 의원 등 9명이 찬성하면서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도 굉장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임정섭 의장이 네. 법원에 의장 불신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내가 당분간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의장 불신임해서 못하게 하는 걸 정지해달라고 네.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역공을 한 거죠. 그래서 법원 결정으로 의장직에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의회에서는 좀 재밌는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요. 여야가 하반기 원구성을 두고 아직도 12월이 지났는데 원구성을 두고 이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뭐 이제 의회 과정에 그 과정에서 이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네. 서로에 대한 징계안을 또 산정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이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최종 뭐 징계 유보가 이제 나오는 거와 상관없이 그 동안은 이제 제척 대상이 돼서 의회에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서 맨 처음 나왔던 것처럼 지금 14명의 의원이 제척이 된 상황이고요. 사실상 17명 중에 지금 14명이 제척이 되면서 거의 식물의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여야가 서로를 흠뜯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저랑 똑같은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연산 시민들은 뭐 하는 거야? 우리 세금 갖고 월급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시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보다 못한 전국 공무원 노조 조합 경남 지역본부 양산지부에서 네. 논평을 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 침체하고 그 다음에 고용 불안 심해지고 그러고 있는데 시의회는 맞아요. 갈등과 파행 아, 보여준 게 갈등과 파행밖에 없다. 이제 정상화 촉구를 했고요. 8월이었죠. 이제 결국 양산시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포함한 추가 경정안 이렇게 상정을 했어야 하고 네.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늦어졌고 각종 조례 재개정 처리들 다 지연이 됐었죠. 그러니까요. 뭐 빨리 해결한다 해도 결국 집중 못하고 늦어지고 계속 그런 상황인데 맞아요. 일단 시민들도 양산시 의회 모습에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양산시청 바로 옆에 이제 시의회 네. 건물이 있잖아요. 가면은 플랜카드가 정말 줄을 이어서 다 도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도 굉장히 막 빨간 색깔 뭐 누구 뭐 사퇴하라 그리고 뭐 이게 말이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시의원들이라면 그 출근길에 정말 착잡함을 떨쳐버릴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강한 말들도 있었고 네. 또 양산시 의회는 뭐 죽었다 바깥 못하는 양산시 의회는 문을 닫아라 뭐 질타는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직접 이제 의회 앞에서 텐트를 치고 이제 그 단식 투쟁에 들어갔던 시민분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피켓 시위를 혼자 여시기도 하고 또 밤새 계속 이제 단식 투쟁을 하시면서 좀 꽤 오랜 기간을 텐트를 쳐놓고 생활을 하셨던 걸로 알고 그래서인지 이제 양산 시장이 직접 와서 좀 몸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러 오기도 했었고 정상하라고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시민단체 몇 분이 피켓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 완전 무시하고 양산시 코로나 사태는 볼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너무 불안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양산시에만 문제가 있는 게 또 아니거든요.
아니 의회는 원래 개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네? 개판으로 운영하는 거는 여러분들인 것 같는데. 손대지 마요. 의회는 손대고 있어. 아니 손대지 말라니까 왜 가고 안 밀지 말라니까 내리겠다 이 사람아. 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은 뭐 이제 송소연 의원과 이제 부의장이 서로 몸다툼을 하고 뭐 욕설도 나오기도 하고 욕탄전까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얼굴이 조금 화끈거릴 정도였거든요. 뭐 보신 도민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에도 뭐 의장당 선거 관련해서는 뭐 정당 간의 뭐 이런 문제나 뭐 이렇게 개인 간의 문제가 조금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타났다면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욕심에 정당 싸움까지 더해지면서 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뭐 광역의회나 기초의회까지 번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함안도 일이 좀 있었죠. 이게 법원으로까지 내용이 번졌는데 이제 선거전에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간표를 하는 위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담합했다 이게 의심된다고 이제 일부표를 무효로 처리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담합했다고 의심을 했냐면 투표용지 위에 인주가 특정 위치에 똑같이 찍혔다. 그러니까 조작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해서 무효로 처리한 게 어떻게 보면 힘을 발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또 당선 무효다.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 판단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몇 군데 의회가 아니라 비슷한 일이 김해에서도 있었고 사천, 진주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 이쪽엔 좀 정리가 된 상황이긴 한데 아까 그 표 기자 말했던 것처럼 당대당 싸움에 더해서 개인의 감정 사리사욕, 문제까지. 맞아요. 사리사욕이에요. 네.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누군가 한 명이 중심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내홍이나 갈등을 더 부추긴 결과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지방자치가 갈수록 이제 성숙해 가는 일종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갈등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결국에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거든요. 네. 우리가 언제까지 수도권 중심의 그 사람들 입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들 다 수도권에 편성하고 우리한테는 조금 주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 지방 분권을 실행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게 안착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저도 굉장히 이런 상황들을 보면 불쾌하고 안타깝고 하지만 저는 뭐 잘 해내리라고 믿고 좀 아무튼 도민들 여러분들의 불안을 좀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좀 하고 불안한 싶습니다. 걱정 인형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늘 컨셉을 잡으신 것 같아. 오늘 뭐 이슈 썰앤썰에서는 이 양산시 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파행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한 줄 평 오늘 한번 세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장고영 기자님부터. 네. 저는 아까 제가 마지막에 썸머리하면서 했던 말인데 기초의회는 지방자치의 뿌리거든요. 뿌리가 지금 썩고 있잖아요. 썩지 않도록 좀 스스로 자정작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양분도 좀 많이 주고. 그리고 표 기자님? 저는 좀 책 제목에 빌어서 의쏘공이라고 좀 해보겠습니다. 의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지금 이렇게 퍼졌다고 하는데 작은 공 맞죠? 예, 자, 어떻게 보면 언제부터 고민한 거예요 이거? 아니, 오늘 이제 이 사전 준비를 하면서 그 책 제목을 짰냐면 그 책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짧은 문장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내용이 딱 이해 정도로 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책처럼 간결하고 짧게 깔끔하게 좀 이번 문제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의적인 의미까지. 대박. 자 그리고 저는 한 줄 평이라기보다 네. 명령을 좀 하겠습니다. 닥치고 민생. 제발 의원님들 일단 우리 좀 살고 봅시다. 예. 네 오늘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딴 말을 하지를 못하겠네요. 급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여덟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번 시간 저희들의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또 도민들을 위해서 한번 시원하게 외쳐야 될 것 같아요.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